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코너에서 몇 번 나왔던 표현이 기승전 조국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오늘 그 조국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조금 아까 발표된 그 지소미아 파기하기로 한 결정 간단하게 논평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때도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대화 기조였어요. 예, 대화 기조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과 북한 관계 등과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사실은 기본적인 기조에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고 대응한 것 같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예, 저 자신도 제 예측과는 다른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아직 뭐 우리 쪽에서는 미국 쪽의 사전에 충분히 그 동의도 얻어내고 설득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미국 쪽 그 이야기를 직접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직은 논평을 좀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한마디씩 듣는 걸로 끝내고 조국 장관 후보자. 아무래도 진수희 전 의원이 먼저 말씀해 보시죠. 저는 애초에 조국 법무장관 내정 얘기 나올 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 법무장관이 되면 예. 이 민정수석 재임할 때 워낙 이 정파적인 그 언행을 보였고 또 편가르기 낙인 찍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연 공정한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 자리에 맞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가졌었고요. 그동안 워낙 이제 본인이 교수 시절부터 쭉 해온 말들이나 이 글들이나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들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무슨 도덕적 흠결이나 하자는 뭐 있겠느냐. 그 나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겠나 그런 기대가 있었죠. 근데 저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주로 정치적 논란으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산호맹 얘기 나왔을 때도 젊은 시절 뜨거운 심정 이러면서 본인이 해명한 거 그대로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했었는데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거는 뭐 그 어떤 후보보다도 뭐라 그럴까 굉장히 특권적인 삶을 살아온 것으로 드러나서 저는 요새 아침마다 뒤통수를 한 대씩 얻어맞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세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자신이 이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그다음에 정의 이런 거를 외쳤던 그 조국 교수가 사실은 그 온갖 특권적인 삶을 누려왔구나 싶은 생각에 좀 세게 말씀드리면 그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일단 가짜 뉴스와 마녀 사냥의 홍수 속에서 사실을 잘 가려내서 판단하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조국 교수에 대해서 특권이라는 단어가 붙는 부분은 저는 서울대 교수였잖아요. 그분이. 네. 그래서 서울대 교수가 제가 듣기에는 대통령보다 더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니까 굉장히 성공한 엘리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자녀 입학 과정에서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서 소논문에 제일 저자로 올라온 것을 입시에 활용했다고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그 시대의 그 입학사정관제를 살펴보니 입학사정관제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수월성 교육으로 바꿔야 돼서 어렌지 열풍이 일 때 입학사정관제가 2008년에 도입되더라고요. 오렌지라는 게 오렌지를 어렌지 발음하던 그런 발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공영어로 하자 이런 논란과 함께. 그래서 이게 이제 2010년에 조 후보자의 딸이 대학 들어갈 때 이제 이게 그 전형에 맞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 이 입학 사정관제가 시작돼서 그때 뭐 선언문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2014년에 지금 말씀하신 스펙 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그 소논문이나 이런 학 외의 활동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도록 제외됐어요. 예, 제외됐습니다. 예, 예. 근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자꾸 특권을 하시면서 마치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갔다고 하는 식의 막 보도도 있는데 2010년 고려대는 58%를 수시로 뽑았습니다. 네. 특히 그때 당시에 고려대가 일부 비판도 받았습니다. 너무 특목고를 선호하는 게 아니냐는. 그래서 제도가 설계됐고 그 제도 안에서 뭔가를 했던 것이 그게 입시 부정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2018년부터 2014년까지 인턴십 프로그램이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이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이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수시로 들어간 모든 학생들은 그럼 다 입시 문제냐? 부정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수희 전요. 저는요 사례 하나하나를 지금 따지고 뭐 이러는 거 나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제도 그러면 제도 탓으로 오늘 그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 후보자가 출근하면서 제도 탓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이제 약간 그 제도로 이렇게 은근히 미루는 듯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미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예. 연령대별로 예. 다양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오늘 그 심상정 대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 40, 50대는 박탈감, 60, 70대는 이 진보에 대한 어떤 혐오. 딱 그거에 이미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 제도가 그렇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주어진 특권을 부모가 다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로서의 그 인맥 있잖아요. 예. 인맥을 10분 그 활용해.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특권이잖아요. 특권을 철저하게 그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그 교수들 있잖아요. 단국대 교수라든지 네. 이런 분들도 그러시면 안 되죠. 사실은.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미루고 자신은 몰랐다. 직접 관여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이런 변명은 저한테는 굉장히 궁색하게 들리더라고요. 이제까지 조국 교수가 해온 뱉은 말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부모 모두 대학 교수라고 하는 그 특권층이라고 하면 특권층일 수 특권층에 있는 주어진 이런 걸 그 철저히 인맥을 활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 말씀이다 이거죠. 네. 최민희 그건 전요. 대단히 합리적인 아니, 의심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교수님이시니까 잘 아시나 봐요. 거기도 부부가 교수 아니신가요? 그래서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를 못 해봐서. 그런데 지금 저 말은 부모 모두가 대학 교수라서 그러면 한영 외고에 압박을 넣어서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지 토론이란 예를 들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얘기할게요. 먼저 얘기하시면 네. 제가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사례를 얘기해야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요. 그래서 부모가 대학 교수인 것과 한영 외고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밝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조국 교수가 학교에 압력을 넣어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부모의 인맥을 활용했다. 이것도 그 인맥을 활용 많이 하시나 보죠. 저는 그런 인맥을 활용해 본 적이 없어서 왜 이런 말을 자꾸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입시 부정이라고 하려면 그건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예. 그럼 그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렇다. 내가 보니까 이래. 그러니까 이거 규정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 유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범죄자로 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짚을게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지금 인턴십 프로그램은 한영 외고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단국대 의대에 그 교수 문제가 되는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턴십 프로그램은 전무후무 그 이전에는 없었고
이 그 조국 교수 딸이 인턴십을 뭐 2주인가 한 다음에도 그 인턴십은 없던 인턴십이에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인턴십 과정이 생겼던 거고요. 예. 저는 제가 인문사회과학 쪽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석박사 하면서 영어로 논문도 써보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인문사회과학 쪽은 그 영어를 잘하면 많은 기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논문에. 그런데 이 자연과학이나 특히 의대 쪽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용어들부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거는 그냥 부분적으로 번역을 해줄 수는 있어도 그 논문이 만들어지는 어떤 이렇게 창조적인 부분에 기여를 하는 거는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제일 저자로 오른다는 건 오죽하면 오늘 뭐 대한의학회라든지 단국 대학 쪽에서도 예.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윤리위원회를 인정을 소집을 했고요. 했죠. 심지어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한영 외고로 올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교수가 박사로 이 아이의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박사의 지위를 가진 걸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소속도 한영외고라는 걸 밝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연구 부정이 분명히 단대부터 있었던 거. 이거는 단순히 의혹 수준이 아니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소속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로 표기된 것까지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박사로 했다는 오늘 보도? 아침에 나왔잖아요. 그런 보도가 또 박사로 나왔어요? 이 교수가 자체 학교 내 심사 과정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싶어서 그걸 박사라고 얘를 기재를 한 거예요. 이 그 지위를. 네. 그러니까 이 단대 그 제일 저자로 오르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까지 듣고요. 네. 최민희 전 우선 보세요. 예. 그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거기에 딱 한 번 있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 학부모 인턴십 얘기하는 게 아니 아니고 잠깐만요. 저기 단대 아니 근데 어쨌든 의과학연구소. 한영 외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착각하고 계신 건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그거부터 하나하나 풀자는 거죠.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이 교수 1명당 학생 2~3명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우수한 교수 활동 사례로 소개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중앙일보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 지자체에서는 이 지자체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대학과 고등학교가 하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자랑거리다라고 예. 소개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8년부터 그 이후에 입학사정관제 등등이 도입된 이후에는 많은 그런 스펙 쌓기 프로그램이 생긴 겁니다. 자,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잠깐만요. 네. 아니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범죄자로 만드는 거죠. 그럼 잠깐만요. 야당이. 다른 토론에서 네, 해야죠. 그런 방식은. 네. 뭐 따님의 논문 관련된 의혹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외에 또 다른 의혹들도 진수희 전 의원 얘기하실 것이 있죠? 많이 있죠. 지금 뭐를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가장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게 이 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아까 사례로 얘기하자 예. 그래서 그 얘기는 한 거예요. 예. 저에게 기회를 더 주세요. 긴 시간을 아니에요. 하나 긴 해야 시간이 돼요. 허용이 될 때 지금요. 하세요. 이렇게 뭉뚱그리면 안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예. 장모 교수가 한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장모 교수가. 논문의 제일 저자로 장모 교수가 올렸잖아요. 그리고 단국대 내부에 어떤 보고서를 올린 건지도 장모 교수가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을 조국 교수가 일일이 하나하나 지시했다는 겁니까? 그걸 청탁했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애를 박사로 적어줘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런 아니 거죠. 근데 그 합리적 의심의 방향이 장모 교수가 쓴 거잖아요. 그 보고서는. 예.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 근데 이거를 마치 조국 교수가 한 것처럼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피의자로 몰려면 조국 교수가 부탁했다 나에게. 네. 그래서 장모 교수가 했다. 박사로 바꾸라고 했다. 이렇지 않는 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입시 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보통 청문회라는 거는 국회 청문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청문회 하루는 최종적인 그냥 통과하는 최종 관문이에요. 예. 그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고
그 후보자 관련한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면서 자료가 가잖아요. 개인 자료가.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저는 본격적인 청문 과정은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고 봐요. 그 기간 동안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내용 좀 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변 얘기 청문위원들이 의혹 제기하고 또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후보자는 성실히 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꼭 국회 청문회 자리만이 아니고 그러면 그때 이제 해명을 하면 그 해명 내용이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 그걸 또 한번 또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청문회로 가는 일반론 것인데 하지 마시고 내용 좀 하는데 얘기하세요. 지금 청문회를 계속 빨리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거는 청문회 석상에서 묻고 답하고 그 답이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이 안 돼요. 그 당일 하루로는. 그러니까 그것만 지나고 나서 그냥 임명해버리고 이 국면을 넘어가자. 그러니까 저는 이거부터 알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그게 거라고 아닙니다. 생각을 해요. 지금 야당이 저러는 이유는 잠깐만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예를 들면 예. 조동호 최 후보자 의원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저에게 제 말만 끊으시니까. 진수희 전 의원 주장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들고 그걸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언론이 문제 제기하면 그때 거기에 합당한 해명들이 나와야 되는데 해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 그러니까요. 말씀으로 네. 국회의원이나 저희는 언론은 거기에 의혹을 제기하는 게 그 사람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하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요약했고요. 아니라 그러면 검찰 요약했고요. 수사로 가서 검찰이 수사를 아니 해야 그거 되지. 알아서 할 일이고 중요한 건 의원들은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하는 게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의무예요. 아니 청문회를 네. 왜 최민희 전 합니까? 의원님, 잠깐만요. 조동호 교수님. 최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두 분 얘기를 요약하려고 하는데도 요약이 안 되네요. 자꾸 그 요약 자체에 대해서도 끼어드시기 때문에. 최민희 전 의원님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도 않은 의혹을 마치 범죄인 행위인 양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하나하나 사실관계 해명을 해야 되겠다. 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청문회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동호 후보자 있잖아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아들에게 고급차를 사주기 위해 아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전세금을 빼서 했다. 사실 그걸로 그만두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이 청문회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혹은 진수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박영선 장관 청문회 때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문회에서 결정적으로 사실 이거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정황만 내거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뭔가 증언이나 증거나 이런 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거죠. 저는 지금 참 청문회가 이상한 의미가 일이에요.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네. 이미 여러 건이 검찰에 고발되고 고소가 됐잖아요. 그럼 예. 이미 사건이 배당된 것도 있고요. 검찰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나는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로 그 검찰 수사를 담당한 검찰의 직속 상관으로 법무부 장관이 오게 되는 건데 네.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도 저는 청문회는 지금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아니 정말 이거 어불성설인 게 그렇다면 아니, 정치적 주장이니까요. 그렇죠. 정치적 그러니까 말이 주장으로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이런저런 걸 걸어요, 야당이. 그래갖고 고발해요. 그럼 그때마다 이 논리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법과 절차는 절차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청문회는 8월 30일까지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흔드는 이유가 자,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정당한 문제 역시 제기를 뜨거운- 무조건 흔든다고. 뜨거운 저는 흔든다고 쟁점인 게 생각합니다. 네. 뜨거운 쟁점인 게 맞군요. 오늘 그 두 분께서도 상당히 격한 토론을 펼치셨는데 1분씩만 기회 를 드리니까 어떤 구체적 사안이기보다 지금의 이 전반적 정황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 해보시죠. 진수희 전 의원부터. 저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 조국 후보자가 민주당 정권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 무슨 이인영 대표가 폐륜, 광기 뭐 이런 언어를 동원하면서 야당이 그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혹 제기
이런 의무 사항에 대해서 저렇게 깎아내리는 건 내가 굉장히 안쓰럽게 느껴졌고요. 제 최종 결론은 오늘 정의당이 했던 말로 대신할게요. 심상정 대표가 예.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버티겠어요? 버틸 수 있겠어요? 이 말로 제 입장을 최민희 대변하겠습니다. 기자님은 이건 청문회가 아닙니다. 마녀 사냥이고요. 어린 조카까지 사진을 찍고 묘비까지 찍어서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나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는데 아이고. 친일 프레임은 친일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고 청문회 자신 있으면 청문회 열자고 해서 그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를 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야당이 청문회를 하자 그래야 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조국 후보자는 빨리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고 그럼 밝힐 기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자, 오늘 한마디도 제가 마무리로 덧붙이거나 요약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경론이 펼쳐졌네요.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